언니는 일주일 내로 나가 펜트하우스 샀거든 외쳤지만 곧 알게 된 사실은 전혀 달랐다. 그날 밤 나는 언니의 방에서 발견한 은행 명세서를 보며 피를 토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펜트하우스는 내 피땀 어린 저축으로 산 것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언니가 나 대신 감옥에 간 아버지의 죄를 덮기 위해 나를 팔아넘긴 증거였다. 나는 그 순간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홀로 서 있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내 얼굴을 비추며 마치 조롱하듯 깜빡였다. 언니, 김지은.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이자 내 유일한 피부치, 그녀는 항상 완벽했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과장, 그리고 이제는 펜트하우스 여주인이라는 타이틀까지. 하지만 그 뒤에는 내 인생이 무너진 잔해가 쌓여 있었다. 모든 게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평범한 남자였다. 하지만 2015년 한강 프로젝트에서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언니는 그때 이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비서를 맡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시로 뇌물을 전달했지만 모든 걸 부정했다. 아빠가 혼자 한 거야. 나한테 연루된 적 없어. 그녀의 증언은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냈고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왜? 왜냐하면 언니가 나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수연아, 너는 아직 젊어. 대학도 안 갔고 회사도 없어. 이걸로 내 이력서가 더러워지면 평생 고생이야. 언니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나는 믿었다. 바보처럼. 20살의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고 그 스캔들의 책임을 졌다. 검찰 조사에서 나는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언니의 이름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결과는 아버지는 7년형, 나는 집행유예와 함께 회사 파산. 그녀는 승승장구했다. 수연이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라고 웃으며. 그 후 10년, 나는 재기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낮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온라인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을 했다. 언니의 도움. 단 한 푼 없었다. 대신 그녀는 우리 집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아파트 재산은 나를 무시했다. 너는 왜 아직도 여기서 사는 거야? 나처럼 독립해봐. 그녀는 매주 클럽에서 파티 소식을 SNS에 올렸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내 언니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펜트하우스 사건이 터졌다. 언니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수연아, 미안하지만 언니 이제 새 집 산 거야. 펜트하우스. 강남에 50평짜리. 너도 와봐. 놀러. 그녀의 눈빛은 이상했다. 흥분과 불안이 섞인 그런 표정. 나는 웃으며 축하해. 어떻게 산 거야? 라고 물었다. 그녀는 회사 보너스랑 대출로. 이제 너도 나가. 이 집은 이제 나 혼자 쓰기엔 너무 좁아. 일주일. 그녀는 딱 그만큼의 시간을 줬다. 나는 충격에 빠져 그녀의 방을 뒤졌다. 그리고 그 은행 명세서.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간 흔적. 그 돈은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디자인 프리랜서로, 알바로, 심지어 아버지의 감방 면회비까지 아껴 모은 돈. 언니가 그 계좌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수연이 통장 봐줄게 라고 하며 접근한 지 오래였다. 더욱 끔찍한 건 그 돈의 용도였다. 명세서 옆에 붙은 메모, 아버지 변호사 비용 플러스 지은 명예훼손 소송. 언니가 최근에 걸린 소송. 그녀의 상사와의 불륜 스캔들 때문이었다. 언니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지만 그 뒤에 상사의 부인에게 고발당했다. 그녀는 나의 돈을 써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무마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그건 전부 내 돈으로 산 거였다. 대출이 아니라 내 저축. 나는 그날 밤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웃었다. 아, 그거. 수연아, 오해야. 언니가 빌린 거잖아. 곧 갚을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 붙은 거짓말의 떨림을 나는 알았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 복수. 하지만 이번엔 나의 이야기였다. 다음 날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직원은 본인 계좌라서 가능하지만 공동 서명자가 있네요. 김지은 씨, 언니가 내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어떻게? 5년 전 그녀가 수연이 세금 신고 도와줄게 라고 하며 서류에 사인하게 했을 때 나는 모든 걸 그녀에게 맡겼다. 바보. 그리고 아버지? 나는 감방에 다녀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수연아, 지은이는 잘 지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언니가. 우리 돈을.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그랬구나. 내가 지은이를 너무 믿었어. 스캔들 때 내가 지은이를 보호하려고 너를. 아버지의 고백. 그 뇌물 스캔들은 언니의 실수였다. 그녀가 상사의 지시로 돈을 전달했지만 아버지가 모든 걸 뒤집었었다. 지은이가 회사에서 잘되게 하려고.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는 나에게도 숨겼다. 그래서 내가 증언한 거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감옥을 나오며 결심했다. 언니를 무너뜨리리라.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이제 성공한 여자였다. SNS 팔로워 5만, 회사에서 자이콘 소리를 듣는? 나는 30살, 무직에 가까운 프리랜서.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알았다. 그녀의 비밀. 언니의 불륜. 그 상사의 부인이 소송을 건 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언니는 상사의 아내를 협박했다. 내 남편이 나랑 재미 봤어. 사진 있어. 그 사진을 얻기 위해 언니는 나의 디자인 스킬을 이용했다. 수연아, 이 사진 좀 합성해 줄래? 장난이야. 나는 모르고 도왔다. 그게 그녀의 무기였다. 나는 그 사진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 삭제하지 않은 파일, 이제 그걸 무기로 삼을 때였다. 하지만 단순히 폭로. 그건 너무 약하다. 한국 사회에서 불륜은 스캔들이지만 그녀처럼 강한 여자는 살아남는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첫 번째 계획, 언니의 펜트하우스. 나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이 건물, 임대 가능한가요? 중개인은 웃었다. 아니요, 매매예요. 구매자 김지은 씨가 대출 없이 일시불로 샀어요. 7억 이내 돈. 나는 분노로 떨었다. 두 번째, 회사, 언니의 회사, 삼성전자 비슷한 대기업. 나는 익명으로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김지은 과장의 뇌물연루 증거 첨부는 아버지 스캔들의 오래된 기사.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숨겼다. 언니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녀가 집에 왔다. 수연아, 왜 그래? 은행에 전화 왔대. 너 무슨 짓 한 거야?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너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 웃기지 마. 너 같은 게 나 무너뜨릴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언니는 나를 때렸다. 너는 항상 약해. 아빠도 너 때문에 망쳤어. 거짓말. 하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울며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준비였다. 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보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다. 핸드폰에 언니의 메시지, 돌아와.
이야기하자.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시절 디자인 동아리에서 만난 민준. 그는 이제 IT 보안 전문가였다. 수연아, 무슨 일인데? 내 목소리가 이상해.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범죄야. 횡령, 사기. 경찰에 각.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 그럼 언니 감옥 가. 하지만 나도. 아버지 스캔들 때문에 나도 연루됐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복수. 그건 위험해. 한국에서 그런 거 드라마처럼 안 끝나. 하지만 나는 이미 시작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언니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불법이지만 그녀가 먼저 한 거였다. 이메일 속에 그녀의 또 다른 비밀. 회사 상사와의 불륜뿐 아니라 더 큰 것, 그녀는 회사 기밀을 팔아먹고 있었다. 경쟁사회. 지은 씨, 다음 프로젝트 자료 보내주세요. 대가는 펜트하우스 대금으로. 펜트하우스. 그 돈의 출처였다. 내 돈이 아니라 그녀의 배신 돈. 나는 증거를 모았다. 스크린샷, 로그.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언니의 일상에 스며들기로 했다. 프리랜서로 위장해 그녀의 회사에 지원했다. 그래픽 디자이너 김수연. 포트폴리오 첨부 인터뷰에서 그녀는 나를 봤다. 수연아. 너 여기서 일하려고. 그녀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좋아, 채용할게. 내 팀으로. 그건 함정이었다. 아니, 내 함정. 회사 안에서 나는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USB로 바이러스를 심었다. 민준이 만든 데이터 추출기. 밤늦게 그녀가 퇴근한 후 화면에 떠오른 파일, 아버지 증언 변경 계획 .doc. 열어보니 충격. 언니가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증언을 바꾸려 했지만 포기한 메모. 수연이가 방해. 그녀를 제거해야. 제거. 그 단어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언니는 나를 죽일 생각이었나? 아니, 비유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파일, 수연 사고 시나리오. 교통사고를 가장한 계획. 그녀는 나를 치게 할 셈이었다.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복사했다. 이제 증거가 충분했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가 나처럼 모든 걸 잃게. 첫 번째 타격, SNS. 나는 가짜 계정으로 그녀의 불륜 사진을 유포했다. 삼성전자 과장 김지은의 이중생활 회사 내부 게시판에.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언니는 나를 불렀다. 너 한 거지? 왜 그래? 우리는 자매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 자매. 내가 나를 배신한 순간 끝났어. 하지만 그녀는 반격했다. 경찰에 신고. 제 동생이 스토킹해요. 해킹도. 나는 잡힐 뻔했다. 민준이 도와 증거를 지웠지만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의 밤은 더 어두워졌다. 두 번째 계획, 펜트하우스. 나는 중개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했다. 공동 자금으로 산 거라서 법적 싸움. 언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내 돈으로. 법정에서 그녀는 울었다. 수연이가 오해해요. 제가 도와준 거예요.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전부 돌려받을게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석방됐다. 감량형. 그는 집에 왔다. 수연아, 지은이를 용서해.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도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아빠, 언니가 나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의 석방은 복수의 불씨를 키웠다. 그는 언니를 변호했다. 지은이가 왜 그래? 그녀는 내 언니야.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후회를 봤다. 그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가족의 비밀, 그 무게. 언니는 더 교활해졌다. 그녀는 나를 회사에서 해고시켰다. 팀 적합성 부족. 하지만 그건 시작. 그녀는 내 프리랜서 클라이언트를 빼앗았다. 수연이는 내 동생인데 실력이 떨어져요. 저한테 맡겨요. 클라이언트들은 그녀의 명함을 선택했다. 나는 빈털터리가 됐다. 나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반격. 회사 기밀 유출 증거를 언론에 보냈다. 익명.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 대기업 기밀 유출 스캔들, 과장 연루 의혹. 언니의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그녀는 조사받았다. 김지은 씨, 자료 출처는? 그녀는 부정했다. 모르겠어요. 해킹일 거예요.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를 보며 수연아, 내가. 왜? 나는 웃었다. 언니가 먼저 한 거잖아. 펜트하우스, 기억해? 하지만 그녀의 레트매트. 그녀는 아버지를 이용했다. 아빠, 수연이가 미쳤어. 나 죽이려 해. 아버지는 나를 설득하려 왔다. 그만해. 지은이가 후회해. 나는 분노했다. 아빠도 언니 편이야? 나 혼자 고생한 10년은? 가족 회의. 우리 셋. 언니는 울며 수연아, 미안해. 돈 갚을게. 펜트하우스도 양도할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거짓. 그녀의 핸드폰에 녹음된 내 목소리, 내가 복수 계획을 말한 대화. 민준과의 통화. 그녀가 도청했다. 경찰이 왔다. 김수연 씨, 산업 스파이 혐의. 나는 체포될 뻔. 하지만 민준의 증거. 그녀의 해킹 로그로 풀려났다. 상호 우. 하지만 긴장은 극에 달했다. 언니는 수연이가 나 죽일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웃들이 모였다. 스캔들.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트위스트, 제주에서 나는 언니의 옛 연인을 만났다. 상사의 부인, 아니, 그녀의 피해자. 김지은.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남편과 불륜. 그리고 그녀는 더 큰 비밀을 털어놨다. 언니가 과거에 낙태를 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상사였다. 그리고 그 돈으로 펜트하우스를 산 게 아니라 해외 계좌로 도피 자금을 모았다. 도피. 왜? 지은이는 회사에서 더 큰 뇌물을 먹었어. 내 아버지 스캔들보다 커. 잡히면 평생 감옥. 나는 충격. 언니는 도망칠 계획이었다. 나를 버리고. 나는 돌아왔다. 서울로. 이제 대결. 법정. 펜트하우스 소유권 소송. 언니 vs 나. 증인석의 아버지. 그는 둘 다 내 딸이라고 증언. 하지만 나는 증거를 제시. 통장, 메모, 해킹 로그. 판사는 횡령 혐의 인정. 반환 명령. 언니는 무너졌다. 수연아, 제발. 나 용서해.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계산적. 밤, 그녀가 내 집에 왔다. 거래하자. 돈 줄게. 대신 회사 스캔들 잊어. 나는 거부. 너의 모든 비밀 세상에 알릴 거야. 그 순간 그녀의 공격. 칼 부엌에서. 미안, 수연아. 너 없으면 모든 게 끝나. 나는 피했다. 싸움. 나는 그녀를 제압. 경찰 왔다. 자매 싸움. 무기.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내가 한 거야.
지은이는 무죄, 그는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 다시. 수연아, 너도 알잖아. 가족. 나는 갈등. 언니는 울었다. 아빠. 왜, 사람들 이웃, 언론근 가족애라고 칭찬.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미소. 승리. 복수의 딜레마. 폭로하면 아버지 감옥. 침묵하면 언니 자유. 나는 선택. 폭로. 기자회견. 김지은의 배신. 10년의 진실, 모든 증거 공개. 뉴스 폭발. 자매 복수 드라마, 현실에서. 언니는 잡혔다. 뇌물, 횡령.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 수연아, 너도 똑같아. 너도 증언으로 아빠를 배신했어. 감옥. 언니와 대면. 그녀는 웃었다. 수연아, 알았어. 펜트하우스, 진짜 산 거 아니야. 그건 함정. 내 돈으로 산척해서 너를 미치게 하려 한 거? 티스트. 모든 게 그녀의 계획. 나를 복수하게 만들어 내가 범죄자 되게. 그녀의 해킹, 도청 나를 유도. 너는 항상 약해. 그래서 내가 이겼어. 나는 미리 녹음했다. 그녀의 고백. 이제 내 말로 내가 끝나. 법정 재심. 그녀, 종신형. 아버지는 미안해 라고. 나는 펜트하우스 받음. 하지만 비극. 민준이 수연아, 너도 변했어. 복수로.